네. 뒤로 갈수록 장비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거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두 분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좀 늘어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두 분 모시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발.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오시니까 그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지금은 10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니까 뭐 몇 분 안 오시더라도 수업은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점도 오늘 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오실까 안 오실까? 저는 엄청 무섭습니다. 아침에 안 온다는 거니까. 일정이 어긋나잖아요. 저도 일정이 있는데. 아무튼 즐겁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2편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기본서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법조문 갖고 가십시오. 법조문 옆에다가 이 법조문에서는 설치하니까 이 법조문을 문제분리해서 어떻게 바꿔놓은지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 보고 하셔야지 뭐 책에 맞나요? 틀리나요? 책에는 혹시 예전 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법조문에 보시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언제 되는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법제처에서 제가 11월 1일 날인가 뽑은 거잖아요. 11월 4일 날 뽑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신 법입니다.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95부터 농업재해가 아닌 것은 농업재해는 이거 참 나 이런 거 어업재해죠. 그 다음에 공통된 게 뭐였었죠? 공통된 게 재해에서 자연재해와 화재. 네, 자연재해와 화재가 제가 보는 그쪽으로 시험대 출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와 화재가 공통이었고 조수의 쪽이 없는 게 어디 갔었죠? 가축하고 양축하고. 그렇지, 가축하고 양식 쪽이 없었죠? 양식. 2번입니다. 최대 한도, 이건 뭐 쉽죠, 이제. 뭡니까? 가입금액. 제가 보기엔 우리 농업재해 2편 2과목에서 이런 문제 하나 출제할 것 같아요. 수준이 이 정도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심의위원회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뭐 출제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보상하는 재해 범위에 관해서 심의하고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주의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1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심의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이죠? 3년. 2년은 우리 하나 어디서 나오죠? 2년. 임기요? 아니, 임기 말고 그냥 2년. 어디서 나올까요? 농업재해에서. 2년 하고, 그렇죠. 부정행위. 부정행위 2년이죠? 네? 부정행위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부정행위. 그 다음에, 아무튼 농업재해보험 심의위원회는 뭐 올해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위원장은 뭐가 됩니까? 차관이 됩니다. 부위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포선한다. 아마 이 정도가 위원장은 농장이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나쁘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4번입니다. 사과, 배, 포도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법 5조 옆에 보면 제7조 있죠? 보험 목적물의 범위에 보면 사과, 배, 포도 있네. 농작물 재해 보면 사과, 배, 포도, 단감 이렇게 있죠? 있고요. 그 다음 2번 임산물 재해보험. 이거 설마 틀리진 않겠죠? 임산부 복대 우리가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에 틀려 있고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문제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쉬운 거지. 모르면 전혀 처음 오신 분은 삼수하겠죠? 그래서 4번에 임산물 재해보험에는 떫은감, 방, 대추, 복분자 및 그 재해비 실성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을 하는 자와 재해보험 사업자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장 회장에서 약정서 문제도 꼭 나오더라고요. 약정서 중요하겠습니까? 약정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기간, 약정의 변경 해제에 관한 사항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수해야 할 사항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이것은 뭐 관련이 없죠. 저희하고는 국민안전처하고는. 6번입니다. 재해보험 사업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가 산정한 보험 요율 방법입니다. 보험 목적물별, 보험 보상 방식별로 하죠. 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보험 요율과 관련돼서 그 지역별로 한다는 것은 어디가 있습니까? 행정구역 또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교재 구조에 있죠. 구조에 보시면 보험 요율을 산정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문도 나쁘진 않은데 아마 구조 신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이거 의무사항이니까 이걸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문이 더 시험 문제에서는 더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 7번에 재보험 모집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기서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이렇게 나오면 진짜 쉽다. 그죠? 이게 듣도 보도 못한 건데. 산림조합 중앙회장, 그 조합을 인정하는 자, 그다음 수소력 중앙회장, 산림조합 중앙. 여기다가 되게 보면 그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규정된 이쪽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없네요. 손해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거네요. 재보험사업자는 보험업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손해평가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고요. 손해평가에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문제 까다로운 게 있었죠. 농업인은 5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5년, 그다음 대학 조교는 3년, 그다음 그 손해평가사 업무를 했던 사람은 2년, 뭐 이런 게 있었죠? 이 3년입니까? 그럼 2년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인가? 안 했었죠? 공무원 3년. 잘 지그리끼리 3년입니까? 2년 있었는데? 네? 2년이 하나 있었는데? 손해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 그러니까 손해평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3년이야. 다 3년이에요. 뭐, 그게도 3년입니까? 아, 작년에 한번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겠죠, 뒤에? 자, 그 문제는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손해평가인과 농장, 손해평가 이런 것이라 미리 금장과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손해평가에는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는 게 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관련돼서 하나 나오죠? 지금의 재정 운영 회계에 관련돼서 분쟁 문제, 저기 상황. 9번 손해평가에서 자격 취소 사항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격 취소와 뭐가 있습니까? 업무정지가 있죠? 업무정지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격 취소하려면 거부다 이렇게 했죠? 나 자격 취소하려니까 거부다, 거부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3번에 그다음에 2번에 부정한 방법 그다음에 1번에 다른 사람 거부다. 자격 취소하려면 거부 일단 해봐야 됩니다. 진절마시면 안 돼요. 4번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이건 아닙니다. 10번입니다. 예? 그냥 부정한 걸 포진하고 다른 사람은 준거 국회의원 거부단 있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외우면 되지. 자, 10번. 많지가 않으니까. 손해평가사, 그럼 게을리했네요. 게을리해서 부정절한데 손해평가사 업무정지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농장이 하는 거죠? 농장이 하는 거죠. 네, 이런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농장님의 농장. 자, 11번. 농업재해보험상 틀린 거 됐습니다. 농림축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그랬죠. 농장이 한다겠죠? 교육 실시는. 2번 재해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는 재해보험 가입자에 관한 양도에는 걸린 의무를 승계한 것을 뭐 한다 했어? 추정한다, 추정주의한다. 이제 추정 안 틀리겠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절대 안 틀릴 것 같아요. 추정은. 없습니다. 없으면 하잖아 그러지. 나 틀렸나? 추정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간주. 그래, 간주가 들어갑니다. 3번 보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끊고 재보험금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예요. 압류는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가능하다겠죠? 그래서 11번에 3번 맞죠? 그래서 뭐만 경우 없다 했으니까 틀렸다 보시면 돼요. 또 이 문제는. 4번 농장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농장이 여러분한테 줍니다. 몇 개월 이내에 준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쪽에서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쪽 시험이. 그 다음 12번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쉬는 시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했으니까 농협하고 관련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법조문에서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삭제됐다겠죠? 그래서 농협이 할 수 없다겠죠? 농협이 재보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협이 아무래도 농촌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다음에 재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거.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재보험 모집. 보험 모집이에요. 보험 모집과 관련돼서는 얘들이 할 수 있죠? 얘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게 하나 정리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될 수 없고 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재해보험 관련된 상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까요? 이거. 제가 보기 삼성화재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화재 이쪽에서 만들겠죠? 가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니까 늘리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시범 사업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12번에 기업권 농업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을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몇 조에 썼죠? 이게 95조 보험업법을 제외하고 예외로 한다겠죠? 이쪽에 한 것은 아까 10몇 조에 있었던 것 같은데 10조에 있었나요? 10조에 있었네요. 10조에 보시면 10조의 3항에 보험업법 제83조 1항에 따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할 수가 있는데 쭉 내려가니까 보험업법 제95조 1항 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또 누구냐면 농협협동조합법, 수산협동조합법. 그 다음에 이 95조 제1항 5호가 뭐였습니까? 예금자 보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은 준용하지 않고요. 준용하지 않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이 문제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제가 단원평가에서 풀어봤는데 단원평가에서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5조 제1항 5호가 뭔지는 모르고 넘어왔었는데 예금자 보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준다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 디귿과력 식품위생법 한국보건진흥 우리가 국도보건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결산기마다죠. 결산기마다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대통령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대통령령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쉽겠더라고요. 대통령령.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증금 계산하고 여기서 주요 또 각각 자성해야 된다 했죠? 각각 기록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자, 분쟁입니다. 분쟁은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있다고 했죠? 다음에 15번 다음 중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일부가 면제되지 않는 자 했습니다. 이거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거. 자, 보험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도 1차 시험 면제고요. 그 다음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금감은 손해사정과 관련돼서 면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3년이네요. 손해평가에 위촉된 기간 1년 이상 이상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건 몇 년입니까? 3년이죠? 이 경우가 3년의 경우에 일부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1차가 면제입니다. 16번 농업재해보험상 재해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기금의 재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출연금, 주야자겠죠. 이거 출자금하고 헷갈린다겠죠. 재해보험 회수자금, 기금의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기금이 재원이 되는데 대경제협력기금 같은 건 우리가 보면 좀 상세하네요.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회계운영인데 회계운영은 좀 지문이 길더라고요. 법정 그대로 갖고 온 것 같은데 농업재해보험상 농업재해보험기금의 회계와 운영에 관한 사항 틀린 거 됐습니다. 이건 그냥 법 조문이니까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보죠. 법 조문 이게 몇 조에 있냐면 기금 운영이 저쪽 뒤에가 여기 있죠? 25조. 25조에 보시면 이 문제를 기금의 회계기간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농장, 회장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 수입 징수관, 기금 재무관, 기금 지출관 및 기금 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는데 지난번 문제에서 하나 기금 회계 감독관이라고 틀린 게 하나 나왔었고요. 2번에 보니까 농장은 24조 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위탁받은 기관 임원 중에서 기금 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 지출 위원인 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을 각각 임명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니까 기금 지출원과 기금 출납원은 수입 담당원과 지출원인 행위 임원 담당 임원 중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경우 기금 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 수입 징수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 행위 임원은 기금 재무관의 업무를 기금 지출 원인은
기금 지출관의 업무를, 기금 출납원은 기금 출납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했어요. 누가 한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 얘기했을 때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아, 자기가 한다 했습니까? 네.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자기는 자기가 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자기입니까? 보세요. 네. 아, 여기 수입은 수입 관련 업무하고요. 네. 이 지출은 지출 관련 업무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출납원은 업무 자기 업무하고. 아. 여기에는 안 나와. 여기 책에는 여기는 나왔어요. 짝꿍이구나. 수입은 재무가 오고 지출은 또 수입이 하고. 이게 자기가 자기 한다고요? 지출은 출납이 하고. 아니, 책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자기 자, 일은 자기가 자기가 한다. 그러면 17번에 자기가 자기를 하니까 뭐가 들었습니까? 이거 17번. 연구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수입 담당은 수입을 수입 해야 되는데 재무가 되고. 아, 재무에서 틀렸고. 네, 오케이. 지출은 지출이 수입이 해야 되는데 아, 틀렸고. 네. 오케이, 그리고 또. 지출원은 출납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틀렸고 출납원은 출납일을 해야 된다. 아, 뒤로 뒤집고 제가 하나. 네. 자기가 자기를 한다. 자기. 아시겠죠? 이거 하나 팁 드렸네. 이 문제 나오면 대박이겠다, 시험 나에. 네. 자기가 자기를 찾아야 되겠다.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그것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일한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 여러분들 막 동영상 여러분들. 자기 일은 자기가 하십시오. 자기 일은. 남에 맡기면 안 됩니다. 아, 이 문제, 이런 문제 나. 여기 쉬운데요. 계속 써봐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 제가 강의 하는 동안 계속 써면서. 요즘 깜빡합니다. 자, 18번. 이건 안 틀리겠죠? 네. 3년에 한 번입니다. 저는 이게 엄청 헷갈립니다. 보수교육이. 제가 가르친 과목을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 보수교육. 달라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이건 3년에 한 번은 이런 처음 봤습니다. 3년에. 그래서 이거 잘 안 틀릴 것 같은데 3년에 1년. 여러분 3년에 1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헷갈려라고 말해볼까요? 공인중개사 2년에 한 번입니다. 3년에 한 번입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쪽 취소상인데요. 농협재해보험 손해평가를 이용해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요청한 손해평가 요청을 취소할 수 없는 사유였습니다.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안 되죠? 복권돼야 되겠고요. 자,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종료가 돼야 된다. 2년 이상이 된다겠죠? 2년. 우리가 벌금형에 받고 형이 종료되고 면제.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자는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피해 한정 후견이 아닌 경우, 피해 한정인 경우는 되겠지만 아니라는 경우 아무 일도 없는데 이걸 하면 안 되겠죠. 해촉하면.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손해평가서 준비 절차 문제도 시험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은 여러분 법정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요. 이 종목만 잘 읽으면 될 것 같던데요. 자, 먼저 보죠.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 통지를 한 때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 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 목적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보험사 쪽하고 아마 연결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험 가입자가 보험 책임 기간 중에 피해 발생을 통지할 때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회사잖아요. 재해보험사 뭐 삼성화재라든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농협은 안 되겠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뭐 이런 쪽에서 손해평가반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손해평가반 구성하면 소수 내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현재 계신 분들한테 손해평가반을 구성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보험회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분단위에는 없어요. 거의 시골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또 분단위에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그 자동차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도 현대에서 삼성화재하고 자동차 정비사 서로 자매 결혼 맺잖아요. 네, 협력업체 맺잖아요.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출동한 건당 얼마씩 받아요. 그래서 그 날 치고 온 겁니다. 뭐죠? 메칸 견인차. 어떻게 기름차보다 먼저 와요? 정말 신기하지.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손해평가사 내시잖아요. 재밌는 현상이 손해사정사들은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사고 터지잖아요. 이미 몸은 거기 가가 있습니다. 여기다 명함을 주고 있어. 사건 심하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뉴스에서 태풍 왔다 그러면 뭐 마음은 이미 동네 이장님들하고 앉아 계시겠죠? 명함 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바로 가서 명함 뿌리면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지금 손에 사정사 업무를 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했고요. 제1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서 손해평가를 위탁한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통보해야 되겠고요. 3번 보험가입자네요. 보험가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현지조사를 마련할 수는 없겠죠? 이거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1보험사업자가 해야 되겠죠? 제1보험사업자. 그 다음에 4번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제2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 손해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날짜 나올 것 같아요. 날짜. 제가 출자한 날짜 출자합니다. 며칠입니까? 거저비상하고 7일. 그렇죠. 7일. 7일. 제가 보기엔 이거 나옵니다. 이거 나오지 왜 이렇게까지 주겠습니까? 7일. 시험에서는 제가 왜 10일로 나왔습니다. 10일로 나왔는데 7일이에요. 그러니까 손해평가반. 다른 손해평가반 이렇게 해야 되죠? 같은 손해평가반이 안 됩니다. 7일이 나오지 않겠냐. 이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회사시고 하는 문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날짜 나옵니다. 날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지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딱 10일 볼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립니다. 21번입니다. 손해평가 요령, 가축보험과 손해산정의 얘기인데요.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쪽 파트는. 그래서 보시면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그러니까 마리수를 한다겠죠? 그래서 그 돼지가 10,000원이랍니다. 한 마리 가입하는 게. 돼지. 살짝 다시 해서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 보조도 있을 테니까. 손은 좀 비싼 것 같아요.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세서 평가한 보험복종물의 수량이 적용가를 고발해 산정한다 되고요. 2번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세서 폐사, 이거 주의하죠? 폐사 들어가더라고요.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복종물의 수량의 적용가를 고발해 산정하고요. 적용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고세서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장가격을 다른 말 시가 등을 감안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보험가입 당시 보험가입자, 재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산정 비율을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그런데 별도로 정해서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네요. 그 다음에 22번에 느타리버섯은 이렇게 한답니다. 3번이랍니다. 복잡해요. 느타리버섯 느자급식.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복잡하다. 지금 길더라고요. 느타리버섯 이렇게 긴것 같던데요?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똑같아요. 아, 그렇죠. 모임가의 피해율, 자기부담. 아, 감사합니다. 비슷하게. 대단하네요.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네. 항상 있는데. 왜냐하면 손해보험 좀 자기 부담이 있죠? 자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있다. 자, 23번 문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죠? 저도 은근히 계산해봤네요. 한일없이. 23번. 이런 문제는 하나 나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마셨던데. 배를 1000제곱평미터 이상 재배한 농가에서 재보험 상품을 가입했습니다. 이 농장을 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국가에서 50% 지원, 정부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정부는 아니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있고요.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근데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안 무섭다겠죠? 제가 그런 질문 하나 나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 30% 내일 지원하고 개인은 얼마 지원합니까? 20% 부담하네요. 농가가 20% 부담하면 되겠다. 보험 가입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요율이 7%래요. 그러면은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됐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이거? 70만 어떻게 나옵니까? 5천 곱하기 요율하고요. 거기다가 내 부담금. 그렇죠. 100분의 20. 그렇죠. 5천만 원 곱하기 뭐야? 20%. 본인 5천만 원 중에서 20% 내가 부담하니까요. 5천만 원에다가 요율을 먼저 해주시고. 아, 요율을 그러면 몇 프로? 5천 35.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부담이 네, 20%. 거기서 20%. 그럼 70만 원. 네. 이렇게. 맞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 5천만 원에서 내 부담률이 20만 원, 20%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10%, 네. 70%, 70만 원. 뭐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던데. 야, 너무 좋다. 나는 5천만 원, 국가 50% 주고, 단체 30만 원 주고, 나머지 20만 원 주고. 요율이 20%니까. 이거를 해가지고. 내 요율 5천만 원. 내 주고, 내 것이 맞구나. 이 문제는 나쁘지 않아요. 하나 출제하면 제가 보기에. 보험금액 5천만 원 중에서 내 부담률이 20%니까 내 5천만 것만 원. 포함되는 내 것만 포함이 되죠. 구해주고 네. 나서 이제 다 저 빼고 나서 내 고생하셨네요. 것만 뺐구나. 내 것만 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내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물어봤는데 자료가 다 탐망가.
5천만 원 가입하는데 5천만 원 실제로 5천만 원 가입하는데 70만 원이면 비싸다. 그렇죠. 근데 가입 되나? 이 정도 하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에서 적과련 이용 종합방식 상품에서 적과 후, 전과 후, 수확 전, 우박으로 인한 낙과 후 조사를 하는 조사가 옳은 것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하는 거죠. 자, 이거 내우시기 바랍니다. 손해평가 요령에서. 근데 여기는 우리가 특기 적성 이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네, 그거 전혀 안 나와요. 여기 전혀 안 나옵니까? 네. 열심히 해야 하는데. 아. 언제 나오겠죠,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25번에 25번 문제도 참 참신한 문제 같아요. 복잡하긴 한데 다른 거 없죠. 네. 보험료를 받았으면 뭘 줘야 되겠습니까? 상담하세요. 증권 줘야죠. 보험료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뭐 난이도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에 또 2, 3일 더 풀어보면 아마 좋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